시설법입니다. 시설법도 한번 같이 쭉 체크하면서 봅시다. 용어의 정의들 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성명주 설계에 대한 정의는 공사법이랑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 주의하고, 공사법이랑 성명주 설계 시설법은 다르네요. 그 다음에 화재안전 성능과 화재안전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뭐 기준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만 조금 이해하면 되지 뭐 큰 의미는 없고, 무창층은 24년도 경채는 나왔는데 또 나와도 됩니다. 또 나온다 생각하고 체크해 갑시다. 무창층이다 이렇게, 그렇죠. 계구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구부가 30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는 바닥 면적에 계구부의 조건 5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이 통과, 원통 통과는 50, 그렇죠. 그다음에 밑부분 1.2 이렇게, 도로 빈터 향할 것, 그다음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거, 장애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부술 수도 있어,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딱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은 좀 되게 어려운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놓고 넘어가서, 그렇죠. 소환시설의 종류 다 잘 아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것들은 대한 정의 정도만 좀 판단하면 되죠. 정의. 뭐 할 때 쓰는 거냐? 소화는 물, 그 밖에 약재로 불 끌 때 쓰는 거죠. 소화할 때 쓰는 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경보 설비 사실 통보하는 거다. 신규 도입되는 놈 오세요. 신규 도입되는 놈은 누구니? 이렇게 딱 됐을 때 화재 알림 설비다. 화재 알림 설비. 비난구조 설비들에 대한 종류도 확인하고 용수 확인하고, 그렇죠?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나머지 소활동 설비가 22년 기출인데 같이 한번 보고 가면 되겠다. 그렇죠? 나머지는 수용인원은 23년도 기출됐던 문제지만 이제 낼 게 진짜 많아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얘네들은 별표를 잘 한번 해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본으로 딱 정리해보면 숙박이 있는 특정 소방대 상물은요, 침대에 있으면 침대수 2인용이면 2, 종사자 수하고, 침대 없으면 바닥 면적 나누기 3, 종사자 수. 강의, 상실, 휴교 이렇게 다. 코로나19, 문화, 운동, 종강 같은 사유, 고정식 의자, 긴 의자, 엉덩이 0.45 이렇게. 그 외는 3. 준불 이상일 때, 그렇죠? 제외. 계단과 화장실, 복도까지 이렇게. 개념. 반올림. 소방법령상 유일하게 반올림. 넘어가서 특정 소방대 상물. 어렵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공동주택, 연립과 다세대 정의적 측면, 연립과 다세대. 잘 읽으세요. 660초가 660 이하, 4계층 이하 각각. 5층 이상이면 5계층 이상이면 순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 등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근생 21년 경채인데 한번 좀 읽어보고 문화집회 등등등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딱 봐놓고,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타시험도 많이 나오는 기사 부문에서 관리사나 교육사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근생 규모가 작으면 견생이고 크면 뭘로 바뀌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근데 공부 많이 했으면 준비돼 있겠지 뭐. 의료, 병원, 격리병원, 그죠?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그죠? 그래서 격벽 정장 하든지, 그죠? 격벽, 그죠? 그다음에 격리를 하려고 하면 전마 격리하든지. 저 새끼 저 격리에 답이 되죠. 종합 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으로 재활 이렇게 다 구분하고.
나머지는 넘어가서 동식물 관련 개정사항들 한번 볼까요? 방송통신, 발전시설, 그죠? 그 다음에 지하상가, 터널 이렇게 분리됐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이 20kW 초과하는 것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터널에 방음터널 들어왔네요. 방음터널 들어와서 지하구도 이제 24년 기출이었고 경채인데, 그죠? 나머지 또 올려서 한번 쭉 보면 되겠어. 우리 개정법이라고만 나오는 것들 아니니까 나머지도 같이 공부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보고 가고, 이거 살짝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죠? 전력통신용 사업용이면, 그죠? 그 외에는 1.9, 2, 길이 50m 이렇게 되죠. 원래 전력통신 사업용은,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은 원래 1.8, 2m, 500m였거든. 그게 기준이 사라졌어. 불나는 바람에 사라져가지고 이게 고마워해야 될 일인지 이렇게. 쌤이 작년에 이제 엄청 중요한 예상 문제라고 했었는데 23년도 경채는 나왔고 공채까지 바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나머지가 어울리면, 같이 어울리면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서 복합은 예상 문제입니다. 복합은 뭡니까? 두 용도가 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이걸 복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근데 예외사항들을 한번 잘 보면 되겠지. 예외사항들 이렇게 다 주된 건물의 부속 용도 돼 있으면, 그렇죠? 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합은 약간 좀 다른 성격의 그 용도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부속은 상관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파트 형태인데 주차장이 같이 있어. 그럼 주차용 건물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아파트로 보는 거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하나 조건. 요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한데 경채만 좀 나와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한번 살짝, 그죠? 나머지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소방용품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죠? 쌤이 요거 비고 방금 전에 봤던 비고 부분은 특히나 많이 좀 쌤 좋아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죠? 이건 현장에 가보면 이게 두 개 건물이냐 한 건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게 두 건물이면 둘 다 같은 소방시설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별개 건축물을 볼 수 있으면 따로따로 규모도 작아지고 층수도 작아질 수 있거든. 그런 내용을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동의, 나올 게 많다, 그죠? 허가 동의도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의 절차는 괜찮고, 요거 한번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 동의를 내준다라는 자체는 그냥 끝이었어, 그게.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소방서에서도 허가 동의를 낼 때 뭐 입김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온 형태가 전용구역. 그 외에는 의견서, 자료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 다 묶어놓고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죠? 동의에 대한 절차가 좀 바뀌었어. 이것들도 예상 문제긴 한데 이건 심화 어려우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죠? 보통 허가 동의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합니까? 그죠? 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소방설에 대한 설계도서 들어가는 거지. 이렇구나. 이 기준이 개정됐었죠. 이렇게. 내용들 개정된 거 한번 잘 보고. 그죠? 요 개정됐다는 말은 어떤 개념입니까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허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고민해 봅시다. 큰 규모면 착공 신고 대상일 때는, 그죠? 제출해야 되는 거, 그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제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점 표시해서 동그라미 점으로, 그죠? 그러면 착공 신고가 아닌 거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죠? 메뉴에는 동의 대상이지. 동의 대상일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 대상일 때는 이렇게. 그죠? 동의 대상이 아니면 뭐만요? 나머지 서류들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서류들. 그죠? 그래서 또한 신고 시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들 뭐가 있냐? 이 내용이지. 내진 시방서 설계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모가 크면 제출하는 서류도 많고, 그죠? 규모가 크단 말은 착공신고 대상이면,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고 허가 동의에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개는 전혀 달라. 그걸 자꾸 헷갈리니까 좀 헷갈리는 거 진짜로. 그죠? 나머지에 필수 서류입니다. 넣어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건물 하나 짓는데 연면적 300짜리야. 그죠? 그래서 뭐 특정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300은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죠?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닐 때는 그냥 동의 대상이 아닐 때는 요거 이렇게. 동의 대상인데 착공 신고가 아니더라. 이때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 요거. 결국은 착공 신고 대상일 때는 전체 다 제출하는 거. 그죠?
그리고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요 점 세 가지는 이거, 이 점은 빼고 제출하는 겁니다. 빼고. 그러면 뭐만 제출하면 돼? 이만큼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서류. 순서를 천천히 나누세요. 동의는 대상인데 착공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면, 요 네모 두 개만 제출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착공신고도 대상이 되면 전체 서류를 다 넣어야 되는 거지. 어렵다잉. 그 다음에 5일, 10일. 그죠? 동의. 4일 보완. 취소 7일.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넘어가서 24년도도 기출인데 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별표는 많이 늘어가지고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갑시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6층 연면적 400 그리고 정장은 300 3 노수 2 노수는 2 획교는 100 이렇게 딱 됐지. 그리고 주차는 200 그죠? 기계는 20대 무지 150 공연은 100 이렇게 딱 그죠? 그 다음에 개정된 거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 중에서는 2번 인공신장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숙박공동 그 다음에 요양병원,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그 다음에 지하구 위험물 그렇죠? 그리고 방송용 송순신 탑 이렇게 경납고 관제탑 탑 경납 탑 경납 그리고 공장 창고 750배의 특가 가스는 노출이 100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나오는 제외에서 단독 그리고 소화기구, 피난구조 설비, 누전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 다음에 자동소장치. 어떻게 배웠어요? 단독 소피누자 가스. 이렇게 는 제외 대상입니다. 증축과 용도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 추가가 없네요. 제외 대상이에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진은 22년도 나왔으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옥스물 등 24년 기출이어서 안 나옵니다. 시험에. 성능유지 설계. 얘는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다. 안 해도 되겠지? 5, 3, 2, 1, 그 다음에 5, 3, 1지 다 외워서 퍼펙트하게. 절차 좀 과하죠. 요거만 예상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심화로 나머지는 넘어가고 평가단 딱 봐놓고 가세요. 임원 이런 것들 요 지금 단원 이런 것들 이제 평가단 이런 것들 위원회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청본에만 설치해. 청본 성능유주는 일선 서가 담당할 수 있을 범위는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50명. 그렇죠? 나오고 난 다음에 2년에 2회. 요거 좀 특이하지. 샘도 연임이 됐더라고. 이렇게. 공무원 쪽, 일반 전문가 쪽. 세 번째 일반 전문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6명에서 8명. 변경신고권은 좀 경미하기 때문에 5명으로만 가능해요. 주택에 설치하는 건 주의하세요. 주택에 설치하는 것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오지. 그렇죠? 주택은 뭡니까? 단독, 공동. 제외는 아기 제외. 특이하죠. 아기 제외. 그리고 소단 설치합니다. 넘어갔어. 시설법 수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상 문제. 만약 이게 안 나오면 진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비치하는 소화기 다시 한번 살짝 보고 갑시다. 5인용, 승합, 승용, 그죠? 용합 이렇게 딱 체크해볼까요? 승용, 그 다음에 승용, 승합, 그죠? 그리고 화물,
화물, 특가, 특수 자동차 들어있습니다. 그죠? 보면 승용 5인승 이상이 있으니까 그죠? 한 개, 1단위 한 개. 1단위가 0.7kg 정도 됩니다. 말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승합이 그죠? 경형은 똑같아. 그죠? 그리고 15인, 16인, 15인 이하가 있고 16인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36인 이상이 있어. 그래서 뭐 쌤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 16, 36, 15, 16, 36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2단위 하나, 1단위 둘 중에 하나. 2단위 두 개. 그죠? 2, 3, 1, 2, 1 더하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총 5단위가 되는 거지, 5단위. 그죠? 그 다음에 화물일 때, 중형일 때는 1단위 1. 대형일 때는 2, 1, 1, 2. 똑같죠? 요 놈하고 똑같은 놈하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고가 좀 어렵지, 비고를 좀 헷갈리게 될 것 같아. 그죠? 11인 이상, 15인승에서 11인 이상이면, 그죠? 뭡니까? 운전석 갖고 운전석 옆 나란히. 그죠? 한 개 이상 두는 거지. 23인을 초과하면 23인 초과는 2.3초가입니다. 23초가 2.3초가면 23인 초가 2.3초가면 6, 2 그죠? 60cm, 20cm의 공간에 하나 더 넣어놓고 만약에 36인승인데 2층 차야, 2층 버스, 2층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3단위 하나를 추가해놔야 됩니다. 보고 특가는 특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형태가 똑같아. 그때 한번 보러 갈게요. 그 다음에 요 사항은 개정인데 참고해서 한번 딱 봐놓고 그렇죠? 소방정보관리 시스템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넘어갈게요. 요것들 쭉 그렇죠? 대상이 요것들은 이제 설비에 대한 범위가 바뀌어가지고 지하상가 터널 들어가져 있는 거지. 밑에 이제 열심히 암기하라고 그렇죠? 문종판에 공고가고 수업은 노숙해야 되는 거. 노숙 필요하다. 노숙하면 위험하지. 그 내용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세례 종류 어렵다 그죠? 요약은 해놨지만 어려워. 그래서 예돼 있는 건 볼까요? 쭉쭉 돼 있고 스프링클러는 뭐 늘 핫한 범위 중에 속하는 거니까 꼭. 그리고 간이도 많이 나왔네 그죠? 간이도 이제 추가됐던 것들 한번 보고 가세요. 되는 것들. 물분무를 예상문제로 갈까요? 원래 물분무가 다른 시험에 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왔어 그죠? 물분무. 그 다음에 자탐 그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 기숙사, 숙박 그죠? 아수기 이렇게 보는지 6층 터널 그죠? 500배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정리해서 봐놓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자동화 속보 설비 이런 것도 참 찜찜한데 이건 뭐 복불복이라 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보고 가세요. 예상 문제라고 해놨으니까 보고 됐어. 요것들 수정해놨으니까 저번 범위에서 잘 안 보세요. 500명 숙박 있는 수련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16번에 예상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은 강화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이제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법은 소급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죠? 소급돼야 됩니다. 라는 내용 중에 하나죠. 위쪽에 보이는 것들은 소방시설, 아래쪽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이거든. 그죠? 전체 외울 때는 노이지, 피자 경기, 속공 이렇게 딱 했었어. 그죠? 다 정리를 다 해서 노유자, 의료, 그죠? 그 다음에 공동구, 그죠? 지까지 해서 지하구까지. 나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에 나와 있는 면제 기준은 기출이 됐기 때문에 기출이 굳이 뭐 한 번 더 안 보고 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많이 중요합니다. 16번이 꼭 보고 가세요. 16번. 그 다음 나온 형태가
18번도 경체가 나와가지고 특히 이것들은 과거에도 엄청 중요했었거든. 보고 이번에는 이 아이를 주로 봅시다.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달자 위험도가 낮은 기준 적용 어려운 달리 적용하는 자체 소방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낮으면 외연 스상연 자상연 그죠? 송연 그죠? 잔해 소송연 임계사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안 나왔더라고. 별표 막 3개를 치고 싶은데 지금은 큰 3개가 의미 없으니까 다 보고 갈 거니까 가스, 불꽃, 열, 부유분진 그 다음 청장고시 소간, 누간, 비방 그렇죠? 넘어가서 설치 대상들 한번 다 보면 되겠죠. 연 300, 연 3000 그렇죠? 그 다음에 600의 지무사 비상경보장치 연 400 지무 150 그 다음에 지무 150 3종 세트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간이 피난 유도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조명 등 그렇죠? 그리고 대체 설비가 있어 오른쪽에 옥내 소화전 설치하면 간이 주사 장치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연결 송수관을 방수구를 옆에다가 소화기 그렇죠? 방수구 인근에 소화기를 놔두면 그렇죠? 그 다음에 방송이나 아니면 자탐 설치하면 비상경보 장치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도선, 유도등, 비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비상조명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상조명등 설치에 비상조명등 간이 피난 유도선 있고 비상조명 따로 있는데 비상조명등 설치하면 간이 피난 유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으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공사 현장에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할 필요가 없지. 왜? 무지 150이면 비상조명등 설치될 거거든. 그러니까 비상조명등 설치되는 순간 그냥 끝인 거지.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피방방이네. 피방방. 행위시는 300. 조치명령 위반하면 3년에 3천. 내용연수 24년 경체입니다. 나오기 쉽지 않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심의위원회다 그죠? 23년 기출을 떠나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읽고는 가는 거지. 집에서 또 기억하고 있는데 또 나오면 어떡해. 근데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봅시다. 공사하자. 연면적 10만 이상 그죠? 예. 10만 이상이고 청장이 심의 맡기는 거. 그리고 기준의 문제 하자안전 기준 그죠? 공법이 특이한 설계 시공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 방법 새로운 용품 도입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하면 되지.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그죠?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방염은 무조건 예상 문제죠. 방염이 엄청 중요해. 방염 대상 그렇죠? 암기는 공동체에 조사한 문종은 씨 합의 11명의 다수인의 노숙인을 데리고 방송 촬영하더라는 거지. 그 중에서 추가가 됐던 내용들 기억하세요. 이런 부분들 치과의원 한의원이 도입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한 다수 합의 그죠? 그럼 뭐 치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치안 방송 촬영하는데 치안이 이렇게 너 먹지 아닙니까? 라는 말을 묻는 순간 억지라고 그랬지. 그렇죠? 묻지 마. 됐습니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방염 대상 물품 한 번 더. 그 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죠? 카커벽, 판막 이렇게 카커벽 판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쇼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내부 설치는 뭡니까? 종합 그죠? 종합관 어떻게 외웠지? 암기를 종이 합산수 유조선 종합 칸이 칸막이
종합칸 흡 이렇게. 어렵네요. 그냥 어떻게 외웠는지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제외되는 거 뭡니까? 가구 제외 너비 10cm의 반자돌림대 제외. 그리고 내부 마감 재료, 그렇죠? 내부 마감 재료 제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들은 가구류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 마감 재료. 그 다음에 22년 기출이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염신, 적, 필, 수, 도 됐다. 외우고, 그 다음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본서장님이 권장하는 거, 그죠? 노숙, 다이, 장례주. 노숙을 했더니 길에서 노숙을 했더니 죽었어. 다이. 그래서 장례가 필요하더라는 거지. 침소 이만 대상이 돼요. 소파 의자는 다중이용업소 등등에서는 설치 대상이었었는데 이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 외에 천장 벽에 설치되는 가구류 원래는 뭐 설치 대상이 아닌데 설치하라는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 방유 성능 검사는 청장이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형태는 이렇더라. 이해하고 넘어갔어.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일 때는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이 있는데 자체 점검에 대한 작동에서는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요거 딱 볼까요? 뭐가 있어요라면 작동 점검은 뭐한 점검이고, 그죠? 제외되는 거 뭡니까? 선임 미대상, 미선임 대상이지. 상급도 아닌 거, 제도소 제외 대상입니다. 특급 제외됩니다. 이해되겠지요? 선제특 선임되지 않거나, 그죠? 제도소나 그리고 특급. 그럼 뭐만 설치 대상입니까? 작동은, 그렇죠? 간이 스프링클러, 잡탐, 간자주, 주택 전용 제외. 이렇게 되겠지. 이거 지금 간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관계인과 특급 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딱 봤다, 그지? 종합 점검이네. 종합 점검은 작동 점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종합 대상이 중요하지. 종합 대상은 늘상 암기 대상입니다. 암기를 어떤 식으로 했어? 스물오 다이 공천제. 스물오 다이 공천, 그렇죠? 그다음에 제 이렇게. 그다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렇죠? 물분무등일 때는 호스릴 제외, 그리고 위험물 제조수 제외, 그렇죠? 그 외에는 이거 지금 옥자라는 거, 옥자. 공공기관 옥자. 자, 됐네. 작동 점검에 대한 실시 횟수 연 1회 이상 등등등 기준 날짜하고, 종합 점검은 조금 더 보고 가면 되겠죠. 종합 점검은 연 1회 이상인데 특급일 때는 반기별 1회라서 연에는 2회의 종합 대상이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고, 그리고 요 부분, 그죠? 새로 설치되어 있으면 전체 점검. 그리고 사용 승인 이후 다음 해부터 1년 지나서 해라잉. 그 다음에 증축 용도 변경 등등이 있으면 승인이 빠른 날부터 기준된다는 거 봐놓으세요. 넘어갔어. 공공기관 살짝 보고, 공동주택은 예상 문제로 갖고 갈게요. 점검 매뉴얼이 다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봐놓읍시다. 뭡니까? 아날로그 특수감지기 설치돼 있어. 특수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면 원격하세요. 그때는 모든 세대 점검하세요. 그렇죠? 단선이 만약에 나오면, 단선이 있으면 세대 또는 경계구역의 현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현장을 점검. 원격 점검이 방문을 받은 대로 불가능하면 매년 작동 점검 이때는 1회 점검할 때 50% 이상 다 해야 돼요. 전 세대 수의 50% 이상, 그렇죠? 종합일 때는 30%만 돼. 되겠죠? 요 내용까지만 봐놓읍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점검 도구 어렵네. 모든 용, 그렇죠? 방수 압력 측정계, 절연 제한계, 전류 전압 측정계 정도만 봐놓읍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점검 인력 구분. 이것들은 이제 개정법 사항이어가지고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얘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지. 하지만 더 어려운 그 밑에 게 나오기 시작하면 더 어렵죠. 이렇게 봐놓읍시다.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거. 종합은 8,000, 작동은 1만, 보존은 종합일 때는 2,000, 그렇죠? 작동일 때는 2,500.
그리고 아파트는 작동 종합 다 250세대, 보조도 60세대 고정이에요. 옛날에는 달랐었는데 이렇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점검단이 한 단위 보통 점검은 3명이서 출동하거든. 관리업자가 점검해. 업자가 점검하게 되면 특급 점검자 1명하고 보조는 2명이서 나가는 거지. 보조는 2명. 그죠? 그리고 2명을 추가할 수 있어. 추가. 같은 건물이면 4명까지 추가 가능해. 그죠? 그럼 한번 출동할 때 같은 건물이면 4명을 추가시킬 수 있고 또 3명이 점검 인력 한 단위니까 총 몇 명이 출동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그죠? 그때는 7명.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대.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관리사 기술사가 그죠? 들어가서 있으면 관리사 기술사가 주인력 하나, 보조 2명 이내에서 보조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계인도 가능하고 보조자 되고 그리고 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가 안 돼? 지금 나와 있는 보조자만 되지. 그죠? 안전관리자는 안 돼. 안전관리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 관계인이 점검할 때는 관계인 1명하고 보조되고 보조는 누가 됩니까? 관계인도 되고 안전관리자 되고 보조자 되고 업자도 되고 예상 문제입니다. 요약해놨네요 밑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조치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다. 그죠? 보게 되면 주의사항들이 있어. 날짜만 3개만 체크합시다.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처럼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끝난 날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해줘야 돼. 그죠? 이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봐놔야 돼. 그 다음에 3번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돼.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봐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들. 중대 위반 사유 24년 기출이죠. 아까웠어. 예상했었는데 결과 이행 보고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점검표에 대한 기록 개시 한번 봐놓고 가세요. 기록 개시들. 그렇죠? 기록 개시. 누가 관계인이 10일 이내에 장소 게시하는데 10일 이내에 그렇죠? 30일 동안 게시하는 거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0일간 게시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야, 왜 게시했어? 이 실수가 허락도 안 받고 30일 이상의 그렇죠? 공개를 하는데 그렇죠? 관계인한테 미리 알려야 되는 거 당연히.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관리사에 대한 응시 자격들 읽고 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자격에 대한 취소들 기출 문제니까 한번 보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유들 감경 사유 아깝네. 그렇죠? 이것들 23년에 기출됐던 문제니까 확인하시고 관리업에 나와 있는 형태가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봐놓으세요. 이렇게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문은 5년, 3년 각 1명씩. 일반은 1년 1명. 보조가 시험에 나왔었어. 그죠? 23년도에 나와가지고 경체만 나왔어도 진짜 암기시키려 했는데 그래도 뜨고 있으니까 별표는 1개만 해놓읍시다. 나머지는 읽으세요. 기술인력. 이건 공사업법이에요. 아래쪽에 주의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지. 결격 사유도 기출문제입니다. 22년 공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예상문제네요. 요 시설법. 그렇죠? 행정안전부를 요청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했었을 때 도지사한테, 그렇죠?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절차에서의 날짜는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3가지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소대상, 소재지 상호는 같은 개념으로 해서 등록증 사본, 대표자는 등록증 수첩 사본, 그죠? 네, 나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 됐네요.
관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어. 지위승계에 대한 부분들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땠어요? 날짜는 뭐 그냥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다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라. 30일 이내에 시도세는 제출 등등. 그죠? 그리고 예외 사항들을 조금 더 조심하세요. 지위승계 자체도 지위승계를 할 때 결격사유자는 대상이 안 돼. 결격사유자는 지위승계를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상속인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괜찮다라는 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봐놓으세요. 나머지는 넘어가서 이렇게 넓게 돼 있네. 이렇게 쭉. 우리 쪽만 생각해 보면 점검능력 평가인데 이 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 한 번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용품입니다. 용품도 이 부분만 예상 문제로 봅시다. 이거 조금 주의해야 돼서 읽어야 될 것들만 봅시다. 순서대로 천천히 보면 제조 수입하려고 하면 승인받아야 돼. 형식 승인. 그렇죠? 소방용품 이때 소방용품 형식 승인 대상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상업용이면 성능 인증 대상이거든요. 여기 24년 경채. 그렇죠? 하지만 예외가 중요해. 예외는 연구개발 목적이었어요. 연구개발이면 괜찮아. 그렇죠? 제조 수입하려는데 연구개발 목적이면.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형식 승인자는 실험시설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청장이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형식 승인을 테스트하기에는 적합하다. 이 설비.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통과된 걸 봐주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시험시설 안 가셔도 되는 것들은 뭐 판매 목적을 하지 않고 판매 목적 아니고 직업물에 직접 설치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굳이 시험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품 검사 받아야 됩니다. 제품 검사. 그렇죠? 이 부분이 다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지. 내기가 편하잖아. 그죠? 형식 승인 안 받거나 변경 승인 안 받거나 이미 변경했거나 제품 검사를 안 받고 학교 표지가 없으면 뭐뭐 못합니까? 판매 안 됩니다. 그죠? 진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목적 안 돼. 공사 안 돼. 그죠? 공판진입니다. 공판진. 공사 안 돼. 판매 안 돼. 진열 안 돼. 공판진 남겨놓으세요. 나머지는 넘어가도 될 듯하네. 쭉. 그 다음에 청문. 청문 21년도 경채지만 그래도 별편한 게 하게. 좀 어려웠던 부분으로 좀 내용이 많죠. 봐놓고.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위탁. 이게 저번에 나와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보라는 것들이지, 그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게 그 청장이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런 것들 보면 된다, 그죠? 청장의 위임 위탁이니까 청장이 누구에게 국립소방연구원장에는 하지 않는 기술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죠? 기술원한테는 제품에 관련되는 부분들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냥 갑시다. 권한자들 등등.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설법은 작게 나오면 5개, 많게 나오면 7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염두에 두고 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요.